박기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평화 코스프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전쟁은 없다라는 현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연일 새로운 전략무기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미국에게 강경한 경고를 바라고 있고,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태평양 상공에서 폭파시킬 상황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합참은 북한에게 ICBM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선을 바라되 최악을 대비한다면서 군사적 옵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도 북한의 ICBM이 직접적인 위협이고 북한은 불량 국가라면서 조만간 북한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흥 국가와 패권 국가 간의 충돌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하였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부도 역임하여 이론과 실제에 정통한 미 하버드 대학의 그레엄 앨리슨 교수는 2019년 12월 12일 동경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50% 이상은 아니지만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라는 희망에만 의존하여 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서 군사적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겠다면 그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으로 파괴시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언젠가는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통하여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옵션은 당연히 위험을 수반하겠지만 공산화를 예방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북한에게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ICBM 발사도 중단하고 진정한 핵무기 폐기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남한 국민들까지도 군사적 조치로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 북한은 속임수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핵무기 폐기 협상에 나올 겁니다. 미국의 공군기에 의하여 핵무기가 일방적으로 파괴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협상 지렛대로 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더욱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폐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남한 모두가 군사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일부 국민들의 평화 코스프레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방해 또는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4년 미국이 영변의 핵시설을 제거하고자 했을 때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한 국민들이 전쟁은 안 된다면서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공산화와 패망을 결정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영변 핵시설만 파괴시켰다면 별 사상자도 없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제거하여 북한과 남한 간의 평화 공존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을 것이고, 북한은 점점 민주화되면서 진정한 평화 통일을 달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결행하고자 한다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면서 반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이 남한 국민의 반대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버틸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말은 평화스럽게 들리지만 오히려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중에는 우리에게 항복이냐 핵전쟁 감수냐를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면서 모든 군사행동과 군사행동을 전제로 하는 위협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군사적 행동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위협 없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가능하거나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해도 계속 대화와 협상만 강조하시겠습니까? 더욱 묻고자 합니다.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운데 남한 내부의 다른 국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적대적입니까? 북한에 대한 그 너그러운 마음을 남한의 다른 국민에게 베풀었다면 우리 남한은 너무나 살기 좋은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한반도 적화 통일을 바라는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북한 체제의 최대 위협은 자유롭고 풍요한 남한의 존재입니다. 남한이 없어져야 북한 체제가 보존됩니다. 그러니 북한이 남한을 어찌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북한 지도자라면 핵무기를 위협 또는 공격해서 남한을 병합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손자들의 안전이 걱정되지 않나요? 제발 어른스럽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봅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면서 모든 군사 행동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적시적이면서 정확한 군사 행동은 오히려 최소한의 피해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라크의 오시라크에 있던 핵발전소를 항공기로 기습 공격하여 파괴시켰습니다. 오시라크 핵발전소를 파괴하여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국민들은 핵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고 사상자도 많지 않았으며 이라크와의 관계도 다른 아랍 국가들과처럼 극단적인 적대 관계로 악화시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깡패의 기선을 제압하여 나에게 주먹질을 못하게 함으로써 깡패와 극단적인 싸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2007년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공정을 시작하였다고 판단하여 시리아의 에르 데주조르에 있는 발전소를 타격하여 파괴시켰습니다. 시리아의 핵발전소를 파괴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핵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였고 사상자도 별로 많지 않았으며 시리아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1994년 영변 핵시설을 파괴시키지 못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이라는 나쁜 길을 걷도록 만들었고 결국 전 세계에서 불량 국가로 인정받았으며 자칫하면 미국에 의하여 국가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남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당시 영변의 핵시설을 파괴했더라면 사상자도 많지 않았을 거고 북한은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남한과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 결과로 지금쯤 남북한은 이렇게 핵무기로 인하여 상호불신 속에서 교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진정한 평화통일을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평화 코스프레로 인하여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현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아프다는 이유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하지 못하여 나중에 암이 온몸에 퍼지도록 만든 환자와 같고 이스라엘은 조기에 수술하여 완쾌한 환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 개 개발하여 위험이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타격하여 파괴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 초토화되거나 공산주의에 항복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하에 이번에야말로 북핵을 해결하겠다면서 단결된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은 겁을 먹고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상태만 된다면 우리와 교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평화적 통일의 시기도 당겨질 겁니다. 우유부단하여 스스로의 적기를 놓침으로써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암 증세가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암으로 죽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여 제거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타격은 위험성이 적지 않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시설은 민가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대의 정밀 타격 기술이 좋아서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으로 발생할 사상자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모두 파악하여 정확한 좌표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고 의심나는 곳까지 포함해도 200개 내지 300개 정도의 표적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공군력의 발달로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 1개소티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의 표적은 일거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인기 표적을 찾아서
파괴시킬 겁니다. 즉 북한의 미사일이나 차량이 움직일 경우 바로 타격하여 무력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싶어도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현대는 정밀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북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작전은 불확실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타격을 모면한 한두 개의 핵미사일이 한국에 발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사일 방어력을 보강하여 혹시나 발사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시켜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대피시설로 대피하여 예상하지 못하는 사태에서도 생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더욱 심각하게 다소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번에는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민족의 공멸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북한 핵무기 위협에 굴복하여 공산화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지금 행동하여 그러한 불행을 사전에 예방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뤄온 만큼 위험이 커졌고, 더욱 미룬다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겁니다. 일부 인사들은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미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에 속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2017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과 적지 않은 국민들은 북한의 체제 유지라는 수세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하지만 북한조차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6.25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에 핵무기 제조 능력을 구비하였고 1990년대 그 능력이 세계에 노출되었을 뿐입니다. 동구권이 붕괴된 1960년대 초에 북한이 핵무기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도 우리의 시각이지 북한 김정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북한은 1950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남한의 무력적화 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전쟁은 안 된다면서 총을 들지 않겠습니까? 이전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은 한쪽만 발발하면 성립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데 전쟁은 안 된다면서 군사적 대응을 거부하자는 것은 항복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여러분을 때리는데 싸움할 수는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돈도 뺏기고 극단적으로 여러분을 죽이려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래식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반격하여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그 사례입니다.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했지만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어서 현재 휴전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우리는 초토화되어 반격의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합니다. 깡패한테 한 대 맞는 것은 반격할 수 있지만 깡패가 칼로 여러분을 찌르거나 총으로 쏘면 반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적지 않은 국민들은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분을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의 수용 여부가 그들 민족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데도 같은 민족이라면서 저항하지 말자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같은 민족이면서 이웃과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국내에서 좌파와 우파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대결합니까? 지금과 같은 문명의 시대에 민족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영어로 번역했던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인 하워드는 모든 전쟁은 지휘관의 멋진 전략이나 체계적인 군수 지원 등으로 이긴 것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결의가 가장 중요한 승패 결정 요소였다고 결론 내리면서 핵전쟁에서는 더욱 국민의 결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방치해 키운 만큼 더욱 단호한 결의를 갖지 않을 경우 현 북한의 핵위협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으로 위협하는데도 전쟁은 안 된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북한에게 핵 공격을 당하여 병합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북한만을 옹호하면서 북한에 대한 유효한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강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부 전문가들과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북핵으로 인하여 공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대응과 방어를 위한 권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시던가
북한을 그렇게 잘 아시고 좋아하신다면 북한으로 가십시오. 제발 다른 일부 국민들의 대응과 방어의 노력까지 방해하지 마세요.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면서 그렇게 옹호하는데 자주 보고 만나는 저와 같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북한에 저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을 정도로 미워합니까?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병합한 후 가장 먼저 처형한 집단은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했던 남베트남 인사였다고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